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우리가 65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보다 평균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요, 체온 변화를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체온 저하는 우리의 면역력, 또 기초 대사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목차입니다. 첫째, 65세 평균 체온은 얼마나 될까요? 둘째, 체온이 낮아지는 이유. 세 번째는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체온, 왜 중요할까요? 체온이요, 우리 뇌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의 작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있죠. 이 면역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적정 체온인 36.5도에서요 37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체온보다 낮으면 우리의 몸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의 평균 체온이요,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젊은 사람보다 한 0.5도 정도 낮다고 하네요. 또 많게는 1도 이상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노년기에 체온이 낮아지는 원인과 또 일상생활에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젊은 사람에 비해 체온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초대사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기초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기초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사와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입니다. 보통 65세 정도가 넘으면 노화에 의해서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 냉난방이 잘 된 집이나 사무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바깥 기온에 맞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젊었을 때보다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 몸의 면역력이요,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면역세포인 NK세포는요, 체온이 떨어지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면역세포는요, 악성 조형과 같은 비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면요,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감기와 같은 이제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기초대사가 약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은 양의 식사를 해도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 체내 효소 작용이 무려 50% 정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 효소의 활성이 약해지면요, 영양을 소화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이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요, 몸속의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좋게 되면요, 다양한 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관절과 근육도 함께 굳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양한 통증을 또 유발하고 심할 경우는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시는 거 어떤가요? 체온 1도가 떨어지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런데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면역력이요, 무려 5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올리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대책은요, 지속적인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되는데 이 근육량이 많으면요, 그만큼 신진대사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걷기나 또 맨몸 스쿼트 같은 이 가벼운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체온이 아침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이 시간대에 몸을 가볍게 움직여서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의 사진에 보십시오. 다리를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요, 누워 보십시오. 자, 이때 내 양손은 내 엉덩이 옆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발꿈치로 버티면서 천천히 한 5초 정도에 걸쳐서 엉덩이를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들어 올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상태를 한 1초 정도 유지하셨다가 또 5초에 걸쳐서 천천히 엉덩이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근력 생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자세는요. 지금 자료에 한번 보시는 것처럼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입니다. 체력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노년기가 되면 체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이 무릎을 대고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세는요, 이 양팔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요. 손바닥을 댄 뒤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5초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팔을 구부려서 가슴을 바닥에 가까이 댑니다. 그러면 이제 보신 것처럼 이 90도, 팔꿈치가 90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 1초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왼쪽 위에 사진처럼 5초 걸쳐서 가슴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네, 이때 이 팔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요,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는 이불 위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상체 근육이 많아지실 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요, 맨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는 자세 들어보셨죠? 이 운동이 정말로 굉장히 좋아요. 다른 거 몰라도 이 세 번째 운동은 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세는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이 팔은 이렇게 교차를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하셔도 됩니다. 이 자세, 편한 자세를 하신 다음에 자, 허리를 일자로 곧게 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편 상태에서 내가 의자에 걸터하는 느낌처럼 맨 오른쪽 사진 있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앉습니다. 네. 이렇게 허벅지와 바닥이 평행되게 하면 한 1초 정도 멈췄다가 또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자, 이때 초보자분들은요,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 엉덩이 부분에 의자를 두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자세를 반복해서 하시면요, 이 하체 근육과 또 코어 근육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 자세는 꼭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의 체온을 올리는 두 번째 대책은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음식으로도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강입니다. 생강은 체온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체내의 장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는요,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부추입니다. 부추. 이 부추는요,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요, 또 피를 생성하게 해요 체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말초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 인체를 따뜻하게 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계피입니다. 계피는 우리 생강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계피는요,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 따뜻한 약재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음식은요, 대추입니다. 대추는요, 우리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의 몸의 열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차로도 많이 마시고 또 생대추로 먹어도 열을 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로 마실 때는요, 이 껍데기 말고 씨와 함께 달여서 드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체온 올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입니다. 자, 옷을 이용하는 것은 이 체온을 유지하거나 또 추위로 떨어진 체온을 올리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는 것입니다. 자, 얇은 옷은 여러 개 껴입는 것이 왜 좋냐면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 두꺼운 옷 입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덥잖아요. 이때 땀이 나게 되면 이 땀이 식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체온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어서 체온 변화에 따라서 옷을 또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도리와 모자 착용하기입니다. 네, 이 모자와 목도리는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이제 머리하고 이 목이 이 빼앗기는 체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요, 모자나 목도리를 하시면요, 이 전반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또 올리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은요, 외출하실 때는 꼭 이 털모자 또 따뜻한 목도리 꼭 착용하셔서 체온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60세가 넘어가면요, 젊은 시절에 비해서 평균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면요, 이 면역력 저하에 의한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기초 대사가 떨어지게 되면요, 비만 생길 수 있죠. 또 이 효소 활성화 저하에 의한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중노년기에는요,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또 적당한 운동과 또 체온을 올리는 데 좋은 음식 소개시켜드렸죠.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